네, 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은 고객은 답을 알고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죠. 오징어 게임과 잡투비 돈이라는 마케팅 이론을 한번 연관 지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자로 한 1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을 만들까?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무엇을 만들까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무엇을 만들까? 당연히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들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객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고객한테 물어보면 된다라는 관점이 있고요. 이 바로 반대편 사이드에는 고객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모른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고객을 관찰해서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은 이 두 가지 관점을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이 두 가지 관점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해 보는 영상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설문조사를 해서 고객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이를 통해서 고객 니즈를 파악을 하고요. 이 니즈를 정량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50%의 사람은 A라는 걸 원하고 30%의 사람은 B라는 걸 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서 A를 만족하는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고객 니즈를 정량화해서 개선을 하게 되고요. 이 개선된 제품, 개선된 A라는 제품을 다시 고객들에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고객 테스트와 피드백 과정이 모두 끝나게 되면 당연히 고객이 좋아하는 제품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고객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냥 고객을 관찰하거나 자기 스스로의 영감을 받아서 고객이 좋아할지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내 판단에서 좋은 걸 만들자 라는 관점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고객의 행동 데이터, 이 행동 데이터를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마트에 와서 A라는 고객이 마트에 와서 A 제품을 1분 보고 B 제품을 3분 보고 C 제품을 10분 동안 보다가 결국에 A를 집어서 계산을 하고 나갔다면 이 행동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이 좋아할 만한 제품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역으로 추론해 보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이렇게 고객 데이터를 세밀하게 기록하고요. 고객이 좋아할 것 같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고객이 원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객이 원하는 것을 찾을 때 조사를 하거나 데이터를 쌓는 프로세스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리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 드리자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고객은 답을 알고 있다, 고객은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에서는요. 이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고객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 고객 설문조사에서 예를 들어서 고객이 나는 휴대폰 액정이 컸으면 좋겠어요 라는 대답이 나왔다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스마트폰이 얼마나 커지면 될까? 라는 걸 고민하게 되고요. 다품종을 한번 출시를 해보게 됩니다. 한 4인치짜리 핸드폰을 만들었다가요. 5인치짜리도 만들어보고 7인치짜리도 만들어보고 8인치짜리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다양한 스마트폰을 조금 전문 용어긴 하지만 테스트 마켓에 출시를 해본 다음에요. 또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이 테스트하고 피드백 받은 내용을 주력 상품,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반영을 하는 이런 구조로 스마트폰을 개발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고객은 답을 모른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요. 이 스마트폰을 만들 때 고객을 그냥 관찰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객을 꾸준히 관찰을 해서요.
이 사람들이 휴대폰을 한 손으로 사용하는지 두 손으로 사용하는지 꾸준히 관찰을 해보고요. 한 손으로 사용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인체공학적으로 사람들이 왜 휴대폰을 한 손으로 사용할까? 문화적인 접근으로 사람들이 왜 휴대폰을 한 손으로 사용할까? 사회적인 접근으로 우리 고객이 스마트폰을 왜 한 손으로 사용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에 휴대폰을 한 손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요. 그 사람들의 손 사이즈가 작아서 한 손으로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반대편 손으로는 뭔가 부정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도 같은 경우가 되겠죠. 특정 손에 대해서 부정적인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휴대폰을 한 손으로만 사용하는지, 아니면 치안이 굉장히 안 좋아서 휴대폰을 한 손으로 사용하면 도난이 될까봐 두 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고객 행동 데이터와 문화적 접근, 사회적 접근을 통해서 고객 니즈에 최적화된 스마트폰을 개발해낸다. 이게 바로 고객은 답을 모른다라는 관점에서 스마트폰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객은 답을 모른다. 고객은 답을 모른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용어도 생기게 되는데요. 잡투비 돈이라는 마케팅 용어도 생기게 됩니다. 이 잡투비 돈이라는 거는요, 해결책 중심의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을 해야 된다라는 한 가지 이론인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이라면 지겹게 들으셨을 만한 맥도날드의 밀크쉐이크 사례가 이 잡투비돈의 가장 유사한 사례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잡투비돈, 맥도날드 밀크쉐이크 사례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맥도날드가 밀크쉐이크라는 음료를 더 팔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맥도날드는 고객 설문조사를 해보자. 고객이 어떤 밀크쉐이크를 원하는지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가 그걸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물어봤더니 소비자들은 밀크쉐이크의 맛을 그냥 다양하게 해주세요 라는 답변이 나왔겠죠. 그래서 맥도날드는 초코맛, 땡땡맛, 땡땡땡맛 맛을 추가해서 밀크쉐이크를 더 팔려는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랬더니 이 맥도날드는 생각이라는 걸 해보게 되죠. 왜 소비자에게 물어보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우리 밀크쉐이크는 왜 잘 팔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컨설턴트에게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 컨설턴트는 잡투비 돈이라는 관점에서 맥도날드의 밀크쉐이크를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고객은 언제 왜 밀크쉐이크를 살까라는 걸 그냥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소비자는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그냥 밀크쉐이크를 사더라 라는 고객 행동 데이터를 발견을 하게 되었고요. 이 컨설턴트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밀크쉐이크를 만들어야 밀크쉐이크가 더 많이 판매가 될 거다라고 맥도날드에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맥도날드는 아침 식사 대용 목적으로 밀크쉐이크를 개선해 나가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밀크쉐이크가 소비자들에게 물어봐서 개선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팔렸다라는 결론을 도출을 하게 되었죠. 마케팅 혹은 기획을 하실 때 고객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관점과 고객은 답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은 세부 실행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객은 답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회사에서는요, 사람을 뽑을 때 분석력과 논리력을 좀 더 중요시하게 되겠죠. 고객은 답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회사에서는 관찰력과 통찰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회사들은요, 어떻게 설문 문항을 구성해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더 잘 말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거고요. 고객은 모른다는 관점을 가진 회사에서는요,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고객 행동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좀 더 선호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을 조금 해보다 보니까 고객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전략은 시장 초기에서 굉장히 잘 작동하는 것 같고요.
고객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은 시장 성숙기에서 조금은 더 잘 동작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시장 초기에는 없던 게 생기면 그 자체로 큰 효용을 줄 수 있지만요.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을 하다 보면 새로운 트렌드나 스타일을 고객에게 제안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이 미처 알고 있지 못하는 가치를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시장 성숙기에서는 조금 더 잘 먹히고 고객은 고객이 답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은 시장 초기에서 조금 더 잘 워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제가 이번 주말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보면서 느낀 게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는 고객은 답을 모른다라는 관점에서 제작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감독님이나 작가님이 관찰한 사회적인 데이터, 우리 사회의 모순들을 분석하고 통찰하고 판단해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뭐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마케팅 쪽에서 핫한 한국관광공사 홍보 영상들, 이런 영상들 또한 고객은 답을 모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제작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객은 답을 모른다라고 접근하는 관점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선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선을 잘 못 맞추면 욕을 먹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고객은 답을 안다는 관점이 좋다, 고객은 답을 모르고 있다라는 관점이 좋다, 이런 선악의 논리가 아니라 근무하고 있는 회사나 조직이 어떤 분야에 좀 더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을 하는 프로세스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실무에서는 어떤 방식을 좀 더 많이 쓰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두 가지를 혼합해서 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고객 설문조사를 조금 발전시켜서 그룹 서베이, 여러 명을 모아놓고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고객 여정 지도라고 해서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 고객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내 상품 페이지에서 이탈을 하지 않았는지, 어떤 버튼에 좀 더 많은 클릭을 하고 어떤 버튼에는 좀 더 많은 클릭을 하지 않는지를 조사하는 조금 더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방식으로 고객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고객은 답을 알고 있다, 고객은 답을 모르고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비교해서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